과거 3차례 반감기 이후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채굴자들의 어떤 사이클을 통한 흐름들이 대세 상승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시황에서도 늘 자주 강조드리는 채굴자의 항복이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채굴자들의 항복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는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기점으로 한 비트코인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거처럼 도래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망망대해에서 정말 어떤 방향을 잃고서 표류하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확한 가이드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은 지금까지 과거 3차례 반감기 이후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채굴자들의 어떤 사이클을 통한 흐름들이 대세 상승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시황에서도 늘 자주 강조드리는 채굴자의 항복이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채굴자의 항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제가 스터디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들을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채굴자들의 항복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완연하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허겁지겁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대응이 늦어질 수가 있죠. 네, 이 채굴자의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채굴자들이 항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항복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시장에 다 던지는 겁니다. 두려워서 물량을 던지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과연 채굴자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현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는 채굴기의 가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즉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채굴기를 돌려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의 어떤 이슈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그 변화들이 아주 크게 감지가 됩니다. 가령 채굴자들이 매도한다고 했을 때는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고의 물량들이 크게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온체인 지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을 각 채굴자들, 즉 채굴 회사별로도 다 집계가 가능하도록 온체인 지표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채굴기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해시레이트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에 반감기가 있은 이후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채굴자의 매도는 이미 반감기가 일어나기 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채굴자들은 이 반감기를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채굴자들의 항복이 끝났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끝나고 보유량이 다시 상승을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채굴자들의 항복이 마감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채굴자의 매도세가 멈추고 보유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굴의 해시레이트가 회복이 돼야 되죠. 즉, 다시 채굴기가 가동이 아주 왕성하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채산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즉, 채굴자의 수익이 증가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 이 밸런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뭔가 흥미로운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영세한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전히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는데 대형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항복을 하는 주체들은 어떤 주체들일까요? 네, 바로 영세한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업자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리밸런싱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구간들을 거쳐서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죠. 또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영세한 채굴자들의 채굴기가 큰 사업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 채굴의 구조들이 리밸런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채굴자들이 더 열심히 채굴기를 돌리면서 채굴 해시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채굴의 어떤 항복 신호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서 다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채굴 해시레이트가 늘어나는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 가격으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채굴 해시레이트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투자자들 그리고 이 업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지금 더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채굴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채굴자들이 시장에 더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채굴자들의 항복이 마감이 되고 이제는 사이클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의미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굴 해시레이트가 다시 반등하면서 2주마다 한 번씩 경신이 되는 채굴 난이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채굴자들의 어떤 환경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굴자들의 채산성도 계속해서 회복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움직임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들, 즉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들이 바로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 기간들이 도래하기까지는 대략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이 8월입니다. 앞으로 9월이나 10월까지 가는 그 동안에 시장에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게 될지 이 반감기 사이클이 이어지게 될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 시기에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될까요? 네, 바로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세 상승장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의미하게 물량들을 모아서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혼자서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터디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